춘천 시민 여러분, 춘천 시민 여러분, 잘 살고 싶죠? 안전하게 살고 싶죠? 평화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계 내놓을 자부심 가지고 살고 싶죠? 그런데 지금 사실 현실은 정말로 참 말하기가,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잘못 뽑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년도 안 됐죠.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경제면 경제, 민생이면 민생, 안보면 안보, 그리고 국제관계까지, 외교까지 이렇게 망신의 파괴의 붕괴의 후퇴의 퇴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시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 다 뽑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이 왜 대통령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왜 국회의원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을,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국민을 더 편하게,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게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관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쳐야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조차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수사는 왜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겁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미안하다는 말 제대로 들어본 일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송 참사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습니까?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북한의 1년 총생산에 맞먹는,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고 젊은이들이 몇 년씩이나 수십만 명이 저 전방에 가가지고 생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안한 안방에 앉아서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국민들이 서로 이자 갚기 어려워서, 생활고 때문에 월세 내기 어려워서 30만 원 없어서 차라리 우리 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끌어안고 연탄불 피우고 죽어가는 그 장면들을 보고도 전세 사기 피해 당해가지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번 생은 폭망이야, 이러면서 그냥 목숨 던지고 사라지는 이 국민들이 있는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대체 관심이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몰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는 게 뭡니까? 오로지 하는 거라고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하고 그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적을 때려잡을지, 어떻게 하면 정적을 괴롭힐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지, 어떻게 하면 언론을 협박해가지고 가짜 뉴스 만들고 자기들의 유일한 엉터리 뉴스만 내보낼까, 이런 고민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외교 한번 보십시오. 외교를 왜 합니까? 폼 잡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어깨 힘주려고 합니까? 외교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자세를 낮추기도 하고 정말로 필요하면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맨날 힘만 과시해서 이렇게 공연히 중국 건드려서 최대 흑자국을 최대 적자국으로 왜 만듭니까? 대만 해협 문제, 기존 질서를 존중한다, 이렇게 우아하게 말하면 될 것을 굳이 거기다 개입해가지고 왜 중국하고 척을 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는 게 뭡니까? 무역 적자. 세계 4대 무역 강국이, 무역 흑자국이 이제 200대 무역 적자국이 돼버렸어요. 북한보다 더 적자가 많은 나라.
춘천 경제 많이 나쁘지요?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고 군사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경제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계속 유지하고 평화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믿고 외국인들이 투자하지요. 그래야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주먹만 휘두르니 말폭탄만 던지니 미국에서 한반도가 전쟁 위험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투자를 하겠어요? 북한이 도발하는 거 규탄해야지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이익을, 경제를, 민생을 생각하면 참을 거는 참으면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밤낮 없이 잠을 자지 않고라도 해야 되는 게 바로 대통령의 국회의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무능하면 유능한 사람을 쓰면 됩니다. 유능한 사람이 왜 없어요? 험한 소리 하는 사람 주변에 둬야 험한 소리가 들리지요. 험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맨날 혼내고 제재하고 억압하면 험한 소리 하는 충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주변에 간신이 많은 이유는 본인이 간신들을 중용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무능한 사람이 많은 것은 무능한 사람을 중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써서 권한을 주고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야 국가가 작동합니다. 정부가 작동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화 문제든 외교 문제든 경제 문제든 민생 문제든 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정부가? 뭐 하고 있어요? 겨우 하는 일이 강경 모드로 한반도를 긴장에 빠뜨리는 것, 국민을 억압하는 것, 야당을 탄압하는 것, 꼬투리 잡아가지고 수사 압수수색으로 겁주는 것, 언론들 입을 막기 위해서 핵칼로 테러했다고 위협하는 것, 입을 틀어막는 것,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참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이대로 견뎌보겠습니까? 이번 4월 10일에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 나라 국민이 당신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5,3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세금 내지 않습니까? 열심히 불이익이 있더라도 법 지키고 질서 유지에 협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지켜야 될 그들이 법을 어기고 법을 불공평하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이 주가 조작 의심을 받으면 수사해야지요. 내 가족이라고 봐주면 그게 민주국가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2년 동안 내리 떠들고 이제 와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본인이 그들이 자신들이 범인인 걸 자백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위임한 권력으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집행해야죠. 우리가 직접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물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번 4월 10일이 그 출발점입니다. 반드시 법 앞에 대통령이든 반함 비렁뱅이든 똑같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진짜 민주공화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 뽑지 않았어요. 지배자, 통치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충직한 일꾼을 원할 뿐입니다. 국민의 충직한 일꾼은커녕 술꾼을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이러한 일꾼,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번 4월 10일에 윤석열 정권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의 후보들 다 낙선시키고 우리 훌륭한 후보들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네, 여러분, 저희가 기자회견 장소를 또 따로 마련해놨다는데 여기서 그냥 우리 언론인들 다 계신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혹시 마이크 준비하죠? 그럼 마이크 준비되는 시간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보, 평화,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강원도는 특히 평화 문제에 민감한 지역입니다.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교류가 확대되고 국제정세가 안정이 되면 접경 지역들은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평화가 경제 맞습니까? 네! 춘천이 살기 위해서라도 강원도가 살기 위해서라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긴장 격화, 군사적 대결 위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하고 평화체제를 주창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온 정당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맞죠? 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네! 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살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억제시켜야 경제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 비너스 와코로 잘 안 되죠, 장사? 독일 안경은 잘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적은 돈으로 수개월간, 최소한 반기 동안 6개월 가까이 대한민국 경제가 화랑을 겪은 일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코로나 위기 때 재난지원금 15조 원 가지고 대한민국 골목이 들썩일 만큼 경기 과열이 우려될 만큼 매출이 늘고 성장했습니다. 기억합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을 다니시면서 평소에는 안 다니시더니 선거 때가 되니까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거 부정선거 아닙니까? 관건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관건선거 얘기는 일단 옆으로 좀 제쳐놓고 그 약속들 이행하는데 약 1,000조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조 원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고 1,000조 원이 드는지도 난 모르겠는데 딱 현실적인 얘기 한 가지만 해볼게요. 지금 너무 어려운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정도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당신네 동네에서만 쓰세요 라고 하면 지난 코로나 시기 약 6개월 동안 그 경기 활황이 다시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5조 원밖에 안 들어요. 13조 얼마 들 겁니다. 여러분, 1,000조 원 노래 부를 게 아니라 그냥 당장 필요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 당장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약속 많이 하죠.
대선 때 한 약속을 왜 안 지킵니까? 뭘 약속을 합니까? 집권당이? 그냥 하면 되잖아요, 지금. 지금 하면 되는데 4월 총선 끝나면 하겠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권력을 다시 부여하면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약 사기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돈 10만 원을 빌려도 차용증을 씁니다.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 끌려가고 집에 가재도구 압류당하죠? 월급 압류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미래를 통째로 맡기는 권력을 위임하는 이 선거에서는 담보도 보증도 없습니다.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하니까 말만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다음부터 약속을 지키겠죠.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 선거다. 약속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도 야당이 협조하겠다고 하는데도 하지 않으면서 4월 선거 끝나면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라는 걸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안 믿어요! 여러분, 4월 10일은 무슨 날?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의 날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고맙습니다.